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덴마크의 동화 같던 이야기가 준결승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덴마크가 4강까지 올라간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덴마크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와 에릭센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덴마크와 에릭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늦게 치러진 유로 2020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유로 2020의 결승전에선 이탈리아와 잉글랜드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A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이탈리아가 16강에선 오스트리아를 2대1로 꺾으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불리던 피파 랭킹 1위 벨기에를 2대1로 잡으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무적함 대 스페인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혈투 끝에 무려 유로대회 9년 만에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번 대회 경기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승 진출팀은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는 조별리그를 무실점으로 통과했지만 경기력은 영 별로였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죽음의 조 F조에서 올라왔던 독일을 무려 메이저 대회에서 55년 만에 이겼죠. 16강전이었습니다. 슬금슬금 예열하던 잉글랜드는 8강과 4강에서 우크라이나와 덴마크를 차례로 잡으며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8강과 4강에서 드디어 해리케인이 깨어났고 케인은 지금까지 4골을 넣었죠. 역시나 강팀의 경기력은 경기를 치르면서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덴마크와 에릭센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유로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던 에릭센과 덴마크의 A대표팀이 드라마보다 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역사적인 핀란드의 유로 첫 승을 거두었던 그 경기, 즉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기가 꽤 오래 멈췄었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유로 B조 1차전 조별리그 경기에서 에릭센이 쓰러졌었죠. 전반 42분경 덴마크의 스로인 상황에서 볼을 넘겨받으려던 에릭센 선수가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약 5분간 심장이 정지된 걸로 알려졌고 다행히 에릭센 선수는 긴급 의료처치로 의식을 회복한 채 그라운드에서 떠났습니다. 이날 B조 첫 경기를 치렀던 덴마크는 핀란드에 충격패를 하며 핀란드의 역사적인 첫 승을 헌납했고 1패로 조별리그 예선을 출발했습니다. 덴마크가 조별리그 예선을 치르고 있는 동안 에릭센은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죠. 에릭센의 절친 루카쿠가 있는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덴마크는 벨기에에 1대2로 석패하며 조별리그 2패를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루카쿠 선수는 절친 에릭센의 KU를 응원하고 있었죠. 여기서 덴마크 축구협회도 에릭센의 KU를 빌었고 호날두와 루카쿠 선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에릭센의 KU를 바란다는 영상을 제작하여 공식적으로 게시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에릭센 선수의 심정지 소식을 고국에서 들었던 손흥민 선수는 20개월여 만에 A매치 골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신고하고 골 세레머니로 23이라는 숫자를 만들며 에릭센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우리의 손흥민 선수의 에릭센을 위하는 골 세레머니 또한 덴마크 축구협회 영상에 같이 게시되기도 했었죠. 에릭센에게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23이라는 숫자는 에릭센이 토트넘에서 뛰던 당시의 등번호입니다.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은 에릭센 선수는 당당히 일어났습니다. B조 조별리그 덴마크의 마지막 경기가 있기 전 에릭센은 제세동기 삽입술을 끝마치고 덴마크 훈련장을 찾았었죠. 제세동기 삽입술은 심장의 이상 맥박을 감지하여 심장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정기적 충격을 가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다행히 에릭센 선수는 건강한 상태로 호전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에릭센의 응원을 받은 덴마크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완전 드라마를 써냈죠. 앞선 경기에서 2패를 기록해 에릭센의 이탈과 더불어 조별리그 탈락이 유력해 보였지만 에릭센이 훈련장을 방문한 뒤 마지막 경기에서 미친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러시아를 1대4로 따돌리고 골 득실차에서 핀란드, 러시아를 모두 제끼고 B조 2위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사실 조별리그 3경기를 다 놓고 봤을 때 덴마크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피파 랭킹 1위 벨기에에 석패할 때도 이건 덴마크가 질 경기가 아닌 것 같은데 벨기에가 운이 좋네 라는 생각이 들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참고로 덴마크의 피파 랭킹은 무려 10위입니다. 보통 유럽 전통의 강호라고 불리는 게 독일인데 독일의 피파 랭킹은 12위고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는 14위이니
덴마크가 그냥 운 좋게 준결승까지 진출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 덴마크는 베일의 웨일즈를 만났습니다. 덴마크는 웨일즈와의 경기에서도 정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의 파워를 또 보여주며 시원하게 4대0으로 웨일즈를 대파하고 또다시 기적을 쓰고 8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도 체코를 2대1로 꺾으며 4강, 즉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덴마크가 준결승에 오른 건 29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릭센의 힘 덕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준결승에 오른 뒤 덴마크의 축구대표팀 카스퍼 훌만트 감독은 선수들 모두 에릭센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가 유로 대회에서 챔피언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1992년 유로 대회에서 챔피언에 올랐을 때 4강 결승에 진출했던 그 시절 이후 29년 만에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건데요. 아쉽지만 준결승에선 덴마크가 해리케인에게 결승골을 헌납하며 1대2로 패배했습니다. 덴마크의 29년 만에 유로 우승 도전은 4강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에릭센을 위한 그리고 에릭센에 의한 덴마크였고 이번 유로 2020의 주인공은 덴마크라는 나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덴마크의 축구대표팀 사연을 잠깐 소개드리면 실용성과 효율성을 내세운 전임 히라이데 감독과 달리 훌만트 감독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즐기는 축구를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별리그 1차전에서 에릭센을 잃고 많은 덴마크 언론의 물음표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훌만트 감독은 선수 시절 9차례의 무릎 수술을 받고 26세 현역에서 은퇴했고 그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순간에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재충전할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덴마크 특유의 휘게 문화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유로 2020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 윙백 요아킴 멜레는 훌만트 감독은 선수들과 소통에 능하다. 그는 많은 선수들에게 자유를 줬다. 그는 좋은 감독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친구이기도 하다고 말할 정도로 친근하고 팀을 결속시키는 법을 알고 있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를 놀라게 했던 에릭센에 쓰러졌던 그 순간 이후로 에릭센 선수가 아주 잘 회복해서 해변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동화 같았던 덴마크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이고 에릭센 선수가 과연 리그에서도 볼 수 있을지 저 입장에서는 에릭센 선수가 세리에에서 남은 선수 시절을 꼭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만 세리에 리그는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선수들은 경기에 뛸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에릭센 선수가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와 23번을 달고 손흥민 선수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